관쌤입니다. 심슨입니다. 자, 오늘은 불안을 헤치고 나갈 힘기르기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죠.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시기, 불편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성장의 기회들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결혼도 설렘이 있지만 걱정과 불안이 있잖아요. 빛과 그림자가 같이 가는데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대접에 담긴 물 있잖아요. 대접에 담긴 물은 파도가 없어요. 거기는 안전하거든. 파도가 없는데 강만 가도, 아이고 뭐 강까지 갑니까? 흰내 물에 가도 벌써 물소리가 막 다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가면은 계곡이나 강물과 파도의 차원이 달라요. 대신에 바다에는 큰 배를 띄우고 먼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나올 때 힘들고 그때보다는 유치원. 힘들지만 거기에 맞게 아이들 가슴에 힘이 생겨 있다고 합니다. 파도가 쳐야 멀리 갈 수 있다. 선생님 그 책 제목 중에 그게 있잖아요. 아이들은 모험으로 자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모험을 떠나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이제 첫 유치원을 벗어나서 그 모험이 사실은 성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옛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들은 항상 모험을 떠나. 맞아. 그것처럼 아이들도 이 모험을 떠나면서 그 모험 속에서 또 다른 성장들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그 모험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시간들로 잘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험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숲속으로 들어가면 숲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네네. 거기에 뱀이 있는지 짐승이 있는지 도깨비가 있는지 폭포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두려운데 숲속에 들어가 봐야 또 다른 숲속에 있는 세상을 만나니까 그렇죠.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 변화는 방 안에 있는다고 안 오지 않거든. 그렇죠. 어디 꽁꽁 숨어도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변화에 맞닥뜨리면서 이제 맞이하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학년 때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똑같은 상황들을 마주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커왔던 상황이나 뭐 아이들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학교 오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근데 그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학교 생활이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시기를 잘 이겨내면 학교도 즐겁게 다니더라고요. 그거 넘어가면 예. 넘어가면 감기 걸린 것처럼 예. 대부분의 아들은 뭐 돌아옵니다. 네. 그 두려움이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실제로 설사하고 맞아요. 막 토하고 예. 똥오줌을 제대로 못 가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자다가 오줌을 싸기도 하고 안 그래도 내가 갑자기 부모들이 당황하죠. 그리고 또 막 화를 내. 날카로워 예민하고. 되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죠. 큰 변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죠. 예. 자연스러운데 부모 마음에서는 안 그러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슴이 덜컥하죠. 그러다가 이제 늦잠을 자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학교 안 갈래,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꾸만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학교라고 하는 거를 공간의 문제로 저는 보지 않아요. 공간이 아니고 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뭐가 되냐면 내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뎌놓는 거거든. 교육이란 제도가 있었든 없었든 1000년 전도 모든 인간은 새로움의 변화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학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교라는 공간은 우리 아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다. 그 도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의미로 마음을 다지면서 그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애들을 바라보면 조금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아이의 편에서 좀 사고를. 그렇죠. 아이 편에서. 그럼 학교를 갔는데 맞닥뜨리게 되는 세상이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큰 변화.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아이의 마음. 맞습니다. 선생님 표현 너무 잘해주셨어요. 거기에 집중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가기 싫어할 때 네. 너 왜 그러니? 뭐 말해봐.
그럼 선생님 말하겠어요? 안 하지. 좋은 분위기에서. 그쵸. 그쵸. 뭔가 네. 맛있는 것도 먹든가 편안하게. 그리고서는 왜 그런지를 조금씩 풀어내게 만들어야 돼. 안 풀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 원인이 친구도 될 수 있고요. 공부가 두렵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하고 싶은데 또 괜히 선생님이 자꾸 두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쵸. 크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요. 선생님들이 그럴 수도 있죠. 유치원 때 선생님과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낯설죠. 그죠. 6학년 담임하다가 3학년 담임을 했는데 어느 날 학부모님께서 저하고 이야기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무섭대요. 저 무섭게 한 게 없거든요. 6학년 대하듯이 말투를 했던 거겠죠. 근데 그 친구와 저는 엄청 잘 지내게 됐어요, 결국에. 근데 이제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충격파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1학년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 상황. 그렇죠. 예. 사실은 이 불안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좀 극복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불안을 설렘의 이야기들로 그 어려움들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바꾸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아이가 막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친구 때문에 그래요. 뭐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막 이럴 적에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확 감정이입이 돼버려. 그쵸. 그 되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더 흥분해. 더 불안해지고 그럼 얼굴에 막 표정이 나타나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이 요 정도 올라왔다가 부모가 불안 올라오는 거 보고 확 올라갑니다. 그럼 또 같이 올라가죠. 계속. 그쵸. 부모가 감정이입을 해버리면 그걸 드러내버리면 이제 그 순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속은 그렇더라도 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가라앉히고 잠깐 자리를 떴다가 물 한 컵 쭉 드시고 숨 한번 깊게 쉰 다음 여유 있게 네. 아니면 지금 못하겠으면 나중에 딴 거 하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다시 한번 다가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갖고 있는 한계,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 스스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기를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렇죠. 예. 부모가 확 흔들려 버리니까 걱정거리를 설렘으로 바꾸고 그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 지나가면 다 될 거야 라고 말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그 귀신같이 알죠, 본능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들은 좀 보여주는 태도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불편한 거고. 그러니까 조금 편안한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차근차근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적이 있었냐면 1학년 친구였는데 학교로 왔는데 엄마랑 먼저 왔을 거 아니에요. 교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이었던가 그 선생님께서 아이를 손을 딱 잡고 학교를 한 바퀴 쭉 도셨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편안해지면 들어가는 반드시 그런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그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그냥 괜찮아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그 괜찮은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시간들과 방법들이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이런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학교 가는 길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부모님도 좋고 보호자,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집, 친구 다 좋아요. 산책하는 거예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학교 가는 길 미리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가요. 가다가 마트에 들어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입에다 물고 장난치면서 걷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벌레나 뭐 있으면 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추억도 쌓이고 즐거움도 쌓이고 그 길이 낯설지 않고 내 가슴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들어오면서 친해지거든.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 번 비 올 때도 가보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민한 아이들 중에 비 올 때 기압이 가라앉기 때문에 푹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비 오는 날도 가보고 그땐 더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지도가 좋으니까 집에서 우리 학교 여기 있다 동네 전체에서 우리 학교의 위치를 찾아보기도 하고 혹시 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그냥 바로 나오지 말고 학교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그거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그 공간이라는 건 사실 그 공간에 나의 어떤 이야기들이 입혀지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을 좀, 좋은 기운들을 좀 입혀주는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 차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거 말고 걸어가면서 아이들이 쌓아가는 이야기들, 입혀가는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부모님들한테 한번 그 교문 앞에 서 계시길 추천합니다. 뭐냐면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보호자의 손을 잡고 가방 대신해주고 이렇게 등교하는 아이의 몸에서 나온 귀여운 표정을 보시고 그다음에 친구랑 약속해서 만나가지고 오는 아이랑 표정이랑 기운이랑 말투를 한번 봐보세요. 걸음걸이랑. 아마 그거 보고 나서는 아이 데려다가 앉으시게 될 겁니다. 친구랑 만나서 가게 하지. 그렇다고 또 부모가 연출하면 안 돼요. 아이가 스스로 친구랑 연락해서 만나고 함께 갈 수 있게. 그 시간도 되게 소중한 거죠.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해야 되는 공부들 중에 중요한 공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아침 시간에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엮어가는 그런 공부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꼭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심 시간, 놀이 시간. 전 공부 시간만큼 그런 시간도 소중할 것 같은데. 네, 물론 1학년 중간까지 부모가 쭉 데려다 주진 않겠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아니고 그 1학년 어느 봄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그렇습니다. 꽃피는 막 설레는 그 예민하게 설레는 1학년 봄날 친구 손잡고 같이 가다가 야 이것 좀 봐. 와 개미 나왔다.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때 먹는 그 아이스크림 맛하고 나중에 먹는 맛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모가 데려다 주면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다고 아예 뭐 데려다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거죠. 물론 그렇죠. 아이들의 시간에 아이들의 그 소중한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건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게 바로 아이에게 힘을 주죠. 예, 맞습니다. 두려움을 눌러주는 기운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의 고민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 공간은 갔더니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뭐 다르죠.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공간이 편안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친한 친구들하고 관계망들을 만들기 위한 것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마음에 들어온 친구가 있으면 다 해치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이런 거죠. 친구들하고 놀 수 있도록 부모가 엮어주는 거를 전 추천하진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옆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내주는 거죠. 부모 뜻대로 막 가지 않고 심심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입학 기념. 식구들끼리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한 사람하고 가도 좋아요. 여행 가는 겁니다. 그 여행이나 넓은 산, 높은 산을 가보는 거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또 다른 모험을 떠나는 거다라고 하는 약간 의식적. 의미 부여가 사실 힘을 줘요. 네. 그러면 우리 매듭진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여행 간 게 우리 모험한 거야. 너랑 가는 게 너무 좋다. 그것이 힘이 되죠. 우리 힘내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 먹고 비바람 속에 막 덜덜 떨어도 보고 산에 눈 쌓인데 막 같이 걸어도 보고 또 낚시도 한번 해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을 좀 차근차근 여러 가지로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모님들도 어디 낚시 갔다 오거나 등산 갔다 오도 뭔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나면 다음날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힘내라고 말 안 해도 힘나요. 그런 식이죠.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고민을? 전 집에서 예. 부모님들하고 또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 같이 만들어 먹거나 해서 먹기. 난 음식은 영혼이라고 봐요. 뭐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서툴더라도 엉망이 되더라도 같이 막 지저분하게 하면서 막 만들어 먹는 거예요. 애가 만들면 더 좋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아이가 그 역할을 하게 자꾸 부모가 뒤로 물러서 주는 거죠. 그럼 그만큼 책임지고 하니까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으면 그것이 어쩌면 훗날
인터뷰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기억나는 거 한 가만 고른다. 어느 날 제가 1학년 때요, 우리 봄날 입학할 무렵에요, 엄마랑 또는 할머니와 아니면 삼촌 이모와 같이 해먹던 떡볶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예. 이야기를 공간에 입힌다. 네네. 이야기를 음식에 입힌다. 네. 시간에 입혀주는 것이. 와, 시간에 시간에 입힌다.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좋은 기억들로 입혀주는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 갔지? 마르케스의 책 중에요.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 콜롬비아의 작가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그 제목이, 내용도 좋아요. 내용 제목을 보고 푹 빠졌습니다. 이야기하기 위해 산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한테 사실 방금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입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에게 학교란 공간들은 어떤 이야기들로 입혀질까 고민해보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으면 좋을까요? 몇 가지만 빼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모 노릇하려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진짜 부모 노릇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어디다 사표낼 수도 없고 말이야. 이런 거죠. 너 그렇게 해가 선생님한테 빵점 맞으면 어떻게 할래? 너 흉봐 그렇게 못하면. 불안도를 높이는 거네요. 이거 말은 뭐 학교를 아주 나쁜 곳으로 만드는. 2학년 때는 평가보다는 그냥 아이의 있는 모습을 편안하게 인정해주고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평가하는 곳이다, 비교하는 곳이다, 준비 안 해가지고 하면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 또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학교 등교하는데 학교에서 즐겁게 놀다 와. 노는 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또 직장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즐겁게 놀다 와. 이것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말이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해줄 거야. 거꾸로 이것도 아니에요. 친절하지도 않고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럼 뭐 하는 것일까요? 그냥 전 잘 다녀와.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아이들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나누는, 꼬치꼬치 감시하듯 캐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반갑게 맞아줘. 그죠. 예. 어서 와. 우와, 비가 온다. 젖었네. 얼른 들어와라. 뜨끈뜨끈한 칼국수 끓여놔. 그냥 안아주고. 네, 진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신부에 뭔 일이 있었나 하는 걸 알아내려고 하시지 말고. 그죠. 안아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 다녀오는 게 즐거울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이 되고 힘이 되면 존재 자체로 이제 그래주면 뭐 충분히 좋지 않을까? 그냥 부모들이 있는 자체로 행복해, 보는 것만도 감동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 있는 것 자체로 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모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아이들 주변의 것들이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되는 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물론 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힘든 순간에 그게 잔소리나 특히 평가가 들어간 잔소리나 뭐 그런 걸로 이어질 경우에는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싫어요. 누가 잔소리하면. 우리도 그렇죠. 할 땐 해야죠. 그런 것들을 머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힘을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의 정도가 아이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불안의 정도가 계속 심하게 이어지거나 있죠. 그런 있습니다.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불안감을 드러내는 아이마다 그 어떤 모습, 또 증상이라고까지 해야 되나요?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예를 전 자주 들어요. 한여름에 이슬비 맞았어요. 소나기도 아니고 이슬비 맞았어. 근데 폐렴이 걸려요. 여름인데도 이슬비 맞고. 근데 어떤 놈은 초겨울날
들이 퍼붓는 비를 맞고 닦지도 않고 잤는데 다음날 그 옷 그냥 입고 밥 먹고 학교 가요. 그렇죠. 왜 너 아프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왜 너 학교 가는 게 싫으냐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너 왜 감기 왔냐고 혼내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애들은 편안하게 넘어가는 게 이 아이에게만은 너무 벅차고 버거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 애가 그러지? 왜 우리 애가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면 길이 안 열리거든요. 많은 경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항상 책임을 찾는 것 같아요. 음. 나를 탓하기도 하고, 맞아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는 사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안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전문적인 도움들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가는 것처럼. 당연히 가야죠. 네네. 그리고 지금은 그거 뭐 구태 방송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우리 사회에 많이 일상화됐어요. 네.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듯이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듯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내밀고요.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의논하면 또 길이 열립니다.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과 좀 잘 소통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아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목표가 같잖아요. 같죠. 아이들을 좀 잘 성장시켜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나누면 뭔가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때에 따라서는 더 전문적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그럼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네네. 상담 심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네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만 그것이 한두 번에 마무리되진 않는다. 그 또한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네, 어쨌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진짜로 잘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이고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진짜 큰일 납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불안을 설렘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치고 나갈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입학 전후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적응해 갑니다. 그럼에도 초기에 나타나는 부적응 모습을 알아보고 극복하는 방법도 찾아오겠습니다. 유치원을 나와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이때 많은 변화에 맞닥뜨려요. 하지만 이미 아이 안에 이 변화를 헤치고 나갈 힘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홀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학교는 즐겁지만 낯선 모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육과정은 갖가지 모험거리를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 모험, 낯선 상황을 겪으며 아이는 성장합니다. 이런 과정이 벅차고 두려운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흔들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조급해질 수 있지만 여유를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이가 변화, 모험에 맞서도록 힘을 북돋아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입학 전후로 변화에 맞설 힘, 적응력을 북돋아줄 8가지 방법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말로 괜찮아, 힘내가 아니라 힘이 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입학 전후로 아이의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때는 꼭 담임선생님, 심리 전문 상담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 등과 지혜를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교육이 그렇듯이 이 모든 과정은 한두 번에서 되지 않습니다. 아이와 아이를 도와주는 이들을 믿고 기다리며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의 길을 함께 걸어요.